래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네. 이번 한 주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일단 엔비디아 GTC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코앞입니다. FOMC를 앞두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원하죠. 오늘 굉장합니다. 코스피에서는 특히 반도체가 좋죠. 그렇죠. 예.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힘을 내줄 걸 이렇게는 생각을 못했는데 양대 증시에서도 일단 반도체 종목들의 활약이 엄청나고 삼성은 닉스가 5%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동 정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거래대금 폭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거래대금이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우려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좋지만 요즘에 그 극심한 변동성을 맞아요.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언제 또 급락이 나오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할 때도 네.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랭킹쇼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진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네. 있습니다. 전화 먼저 가능한데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 오케이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에도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가는 걸까라는 네. 고민이 드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그 고민 해결 말끔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조금 분위기 한번 봐볼까요? 좋습니다. 유튜브를 볼 텐데요. 후리지아님께서 수지 앵커를 찾고 어디 계시네요. 가셨나? 제가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이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만 또 복귀할 거예요. 이재보 삼만님이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남자분 좋겠네요. 미인들하고 항상 히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히히 뭐 이것도 좋긴 한데 너무 자주 네. 바뀌면 그 분위기가 꽤 다르거든요. 텐션이 다 다르죠, 세 명이. 수지 앵커 할 때와 예지 네. 앵커 그리고 윤지 앵커 할 때마다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고 항상 제가 뭔가 그 이야기를 건넸을 때 돌아오는 반응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모드 체인지를 해야 돼서 이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제일 좀 뭔가 좀 단아하고 청순하고 또 조용조용 해가지고. 시끄러워요. 알겠습니다. 자, 이한혜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주님 오셨는데요. 밖은 비가 오고 있지만 맞아요. 장은 그닥이네요. 이거 막 예전 같았으면 그 비도 내리고 장도 무너져요. 이런 얘기가 나올 네. 법도 한데 오늘은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창호행 멋있다라는 네. 이야기 나오면서 선 보러 가시나요? 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자리가 네. 있으면 제가 아마 미리 얘기했을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왜냐면 네. 보통 제가 그 정장을 입어도 앞에 이렇게 조끼까지, 베스트까지 입는 경우가 잘 없죠. 오늘 오랜만에 풀세트네요, 입어가지고. 풀세트.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박재현님. 예지용의 일일천하, 윤지용의 정권 개마.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 사극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역사 드라마를 보는 듯한. 뭔가 여인천하 느낌 나긴 나네요. 세 조금 명이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네. 저는 그 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힘없는 왕의 느낌이. 단종? 왕사남? 요즘 왕사람 유행이잖아요. 자, 그리고 네. 혜트님 오셨는데요. 오늘 일찍 오셨습니다. 삼촌 모드 체인지 창호 삼촌. 저는 늘상 삼촌이지요. 자, 그리고 정효건님, 윤희님, 차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틴 가자님과 해피님, 이철리님도 일찍 오셨네요. 그리고 벌써부터 종목 진단 보입니다. 네. 유진기업부터 시작해서 선익 시스템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 종목 진단 꾸준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종이님과 꽃길님도 네. 보이는데요. 꽃길님은 오랜만에 윤지 앵커 반갑다고 반갑습니다. 했어요. 자, 수익내자님, 창호님 머리 스타일이 청순 스타일이라고. 청순. 오늘 그 자고 일어났더니 날씨가 좀 많이 흐릿흐릿하고 비도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왠지 그 색깔도 조금 그 브라운, 약간 어두운 네. 차분한 색깔로 그리고 머리도 좀 차분하게 하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좀 내리고 왔습니다. 오늘 뭔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창호 앵커가 브라운으로 딱 맞추고 올 것 같아서 제 옷도 좀 브라운으로 맞췄는데 어때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전혀 몰랐잖아요. 몰랐죠. 솔직히 저 오기 전까지 몰랐죠. 저는 그리고 심지어 네. 옆에 있을 때도 몰랐어요. PD님이 알려주신 전까지. 아니 정말 그 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전 아니, 저밖에 모릅니다. 오프닝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색깔이 똑같다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참 케미 잘 맞춰가지고 랭킹쇼 오늘 한번 진단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예원님도 오셨는데요. 오늘은 대구에도 비가 내려요. 낮잠 자기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 살짝 누워있을 때 빗소리가 쭉 들리면 실내에서 잠이 솔솔 오는데 아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랭키쇼 덕분에 잠이 좀 깼다고요. 오늘 깜짝 데이트 약속 봄빛 속에서 후후후. 그래요. 저도 데이트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네. 장미를 이렇게 리안님께서 야. 보내주셨는데 이거 노래 가사인가요 혹시? 맞아요. 노래 가사인데 이거 어떤 노래인지가 갑자기 저도 기억 안 나네요.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들어본 것 같은 가사긴 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중대장님의 차를 몰았었거든요. 네. 중대장님이 이 노래 맨날 들었던 아. 기억이 있어요. 테이프를 가지고 제목이 기억 안 나서 좀 아쉽네요. 제목 아시는 분은 바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MJ님께서 윤쟁이 항상 예. 칼칼칼 웃는 모습으로 진행한다는데 제가 칼칼칼 웃나요? 그 웃을 때 이 위쪽에 막 까랑까랑하게 울리는 주파수가 좀 높아지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되게 호호호 웃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높.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네, 진단을 알겠습니다. 슬슬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 네.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나서 보겠습니다. 자, 종목들 요청이 슬슬 좀 올라오네요. SPG 소킹님의 종목이고요. 소울님의 인텔리안테크 등등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 또 올라옵니다. 자, 골드핸드님은 골드핸드 5손가락 딱 외쳐주셨는데 골드핸드? 5개의 종목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어떤 내용인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인가요? 리안님께서 5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입니다. 앞서 제가 물어봤던 그 노래 제목에 대해서 네. 가수와 노래 제목 남겨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네. 내용은 제가 체크해놓고 나중에 또 혼자 있을 때 이 노래 한번 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자, 유튜브 ADNCJW님 며칠 전에 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요? 선익 시스템인데요. 매수 가격 12만 원입니다. 15%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계속 그런데 좀 빠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사실 참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들어서 새해 들어 정말 많이 급반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14만 4천 원을 고점으로 하고 최근에는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익 시스템 이대로 꺾이는 걸까요? 아니면 더 한번 올라갈 여력이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선익 시스템입니다. 급반등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거래가 적으면서 주식이 급등했고 전체적으로 이미 평균 매일 10만 주 이렇게 거래되다가 10만 거래량이 10만 정도 됐는데요. 그다음에 최근에 거래 올리면서 실제로 그다음 못 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신규 매수일 수도 있는데요. 실적이 보면 이 선익 시스템이 OLED 정착기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OLED 정착기면 대형 TV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용 대형 TV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LG전자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이 마진이 크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OLED 쪽은 이제는 자동차 자동차는 전장용 이렇게 OLED는 OLED 디스플레이는 이제 계속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한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니까 전장용 OLED는 그래서 이거는 이 전장용 OLED가 전장용에 자동차 들어간 OLED는 작잖아요. TV 몇십 인치도 아니고 그래서 이 소형 이제 마이크로 이쪽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최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장용 매출이 늘고 그러면서 이익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미리 올라갔고요. 보면 그 전에 그냥 이 전장용 OLED 쪽이 커지 전에는 흑자 전환이 뭐 영업이익이 22년도 44억, 적자 41억, 79억, 23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소형. 근데 대형 OLED TV 쪽도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에서 성숙기 시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익을 못 내고 있다가 자동차용 정장용으로 가면서 이렇게 정책 정비가 들어가면서 실적이 작년에 크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5천억대로 600억대, 1,000억이 뭐 이렇게 해서 5천 와서는 한 매출이 5배 정도 떼었잖아요.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재지부진하고 있다가 실적이 나온 걸 확인하고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계속 이 전장용 계속 늘기는 지금 신규 장비에 들어가서 계속 장비가 들어가고 소형 장비가 들어가려면 계속 크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쪽이 산업이 성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장용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체될 걸로 보입니다. 매출이라든지 이익도.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작년 1,115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올해도 1,000억, 1,100억, 1,200억. 그래서 납품 한장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소닉시스템은 주가가 이미 반영됐고요. 영업이익이 10배 정도로 왔는데요. 물론 뭐 시장은 13배 정도 되니까 시장보다는 저평가돼 있죠. 그런데 이 업황 자체가 두 자릿수 20%대 올해 성장을 하기 쉽지 않을 걸 보이고 이미 할 때는 고객사 신규라든지 다 했고 중국하고 해서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전쟁이 났을 때도 크게 안 빠졌다 행보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살살살 내려오고 있죠. 거래 들리면서 거래가 적은데 이미 거래 적은 종목의 특징입니다. 거래가 적을 때는 이게 가치주 같은 거죠. 실제로 실적이 잘 안 나오는데 실적이 개선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개선인지 어느 정도 알려도 기관들이 먼저 외국에 샀는데 이제 실적이 좋다는 거 다 알고 나니까 이미 주가가 확 뛰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게 되면 판판이 깨지든지 보초로 사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12만 원에 샀다는 것은 내가 주가가 이미 5배 올라간 상태에서 확인하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더 추가적인 어떤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100% 정도 먹으려면 15만에서 30만 이렇게 20만 대 먹으려면 추가적인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올라오면 또 매도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 축소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현재가를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 150개 안에 들어가 있죠. KSQ 150에 들어가 있으니까 코스닥에 ETF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 액티브뿐만 아니라 지수 벤처 지수 KSQ 150을 추종하는 ETF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자산도 사야 되니까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 이렇게 찍어서 하는 실적은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가려면 추가적인 어떤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 아직은. 오히려 1분기 실적 부터 시작 1분기에도 실적 괜찮겠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도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미 12만 원 이제 3만 원짜리 주식이겠죠. 5만 원짜리 이하 주로 3만 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10만 원대 주식으로 됐으면 매물이 소화가 되고 나서 다시 뭐 6만 원 이렇게 8만 원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파하면 이제 10만 원대 주식 안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서 손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2평선이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올라간 주식을 이렇게 가다가 박스가 내려왔을 때 사면 하락 파동에서 사게 됩니다. 주가를. 그래서
나는 기다리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이 12만 원이니까 오히려 돌판 14만 원 갔을 때 사는 게 더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박스권 조정 들어갔을 때는, 급등하고 났을 때는. 그래서 저는 11만 8천 원입니다. 12평선 정도 해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익 시스템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네. 축소해 주시는 게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함께 주고 계신데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종이님께서 네. 검은 옷에 조용하게 저승사자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께서 검정색 옷을 입고 천천히 말씀을 차분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야옹이 날다님, 창호행 비 맞은 머리 하니까 제 계좌에 비가 내려요. 뭔가 웻해요 이런 느낌? 근데 이 종목이 네. 그거군요. G2G 바이오. G2G 바이오. 이게 며칠 전에 레키쇼 하는 시간에 진단 요청이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 정말요? 왜냐면 그때 신고가 찍자마자 갑자기 전부 잘 매도세. 물주. 갑자기 20%를 밀어버리니까 다 놀랐던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G2G 바이오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도 골드핸드님께서 참 좋은 네. 말씀 해주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본격적인 주식 매매로 많은 수익을 얻었고 네. 토마토 방송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웃음 아이고. 웃음 해주시고 계신데 그래요.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참 많은 분들이 다 전부 하나같이 손실 얘기가 아니라 네. 이 수익 많이 봤습니다. 그랬으면 잘한 대회 좋겠어요. 열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빛님께서 아직까지 좀 컨디션이 아주 좋지는 않으신 모양이에요. 몸 빨리 좋아지시고 투자 수익도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왕해바라기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창호 유재건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지원님도 G2G 바이오 이 걱정이 크신 모양입니다. 사흘 내내 사흘 내내 혼전하고 혼절. 계시다고. 자, 그리고 아르마니님 또 알테오젠 오랜만에 또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후리지아님은 뭐죠? 앙드레 최 선생님이죠. 최병호 전문가에 대한 그 애정이 느껴지는 한마디입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나요? 네, 이 종목도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평단가가 좀 높아 보이는데 네. 유튜브에 박옥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로보스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정말 지칠중으로 올라가나 싶더니 네. 요새는 좀 주목을 덜 받고 있죠. 84,770원 평단가고요. 1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4%대 좀 오르기는 한데 여전히 6만 원 후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현명한 선택인지 짚어주시죠. 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로봇주를 고점에 사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고성장 섹터 중에서 지금 실적은 안 나오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고성장을 계속 이어가서 실적도 잘 나오고 하면 그 주식이 미리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최소 한 3년 전에 그 시대가 오기 전에 3년 전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미리 사놓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내가 내 눈으로 주식이 한 10배씩 막 몇 배씩 올라온 거 보고 온통 뉴스에서만 로봇주 하니까 이때 사면 판판이 몰립니다. 반타작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반타작 나면 그러면 또 난 장기 투자 거기서 물 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래 놓고 실제로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또 거기서 올라오면 또 본전 대충 오면 팔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중이 10%가 중요한가? 단 한 줄을 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84,000원 정도 85,000원 사셨으면 보세요. 왜 지금 주식을 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 지금 주식을 이제 시작했어요. 저는 올해부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좋다 그러니까 저는 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무 때나 사도. 물려도 좋습니다. 나는 앞으로 3년 정도 가져가겠다. 물려도 더 사서 10% 샀으니 앞으로 10% 더 사겠다. 반타작 때 내가 산 가격에 8만 샀으니 한 4만 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밑에 가면 반타작은 더 사겠다. 그럼 단가 낮아지잖아. 그래도 나는 이익을 충분히 몇 배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때나 해도 되죠. 근데 투자자들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84,000, 67,000이잖아요. 이게 이 주식은 전쟁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닙니다. 빠질 때 되니까 빠졌어요. 벌써 전쟁 전에부터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매도입니다. 여기서. 87,000원에
이 중기적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투자한 사람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84,000원은. 나는 1년, 2년, 3년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은 매도를 하지 않고도 보유를 해도 되는 거죠. 자,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 10개월 월봉은 우상향 중이고요. 22평수 우상향, 62평수 이상향, 120 다 우상향 중이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5개월, 5일선, 5개월 차트에 보면 깨졌잖아요. 그러면 5개월 동안 갖고 있는 분 지금 손해예요. 5개월 차트가 지금 밑으로 꺾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식이 조정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조정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럼 단기적으로 물려 있는 겁니다. 로봇주가 다 비슷합니다. 보시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물려 그러니까 가그부터 이렇게 로보티즈도 이렇게 맨날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주식을 지금 시작하는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만약에 비중 조절해서 사서 나중에 더 내려가서 로보티즈도 뭐 10만 원 초반 그때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로보티즈도 10만 원 초반 정도 아니면 15만 원 정도 내려가면 고점 36만에서 반타작이 아니라 60, 70% 빠지면 그때 산다고 나는 돈을 지금 사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때까지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고성장 섹터의 주식들은 항상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가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그 시세 형성 원리를 시세 공부에 10만 원이니까 이것은 6만 원은 빠진다는 거죠? 그럼 4만 원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4만 원대는. 이건 단순합니다. 그러면 10만에서 마이너스 35%는 빠지니까 조정 들어갔으니까 빠지겠죠. 당연히 35%. 그럼 얼마예요? 6만 원대는 빠진 거. 6만 원 왔잖아요, 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세 형성 원리, 가격과 시가 에너지를 전혀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6만 원대 사는 것은 괜찮아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6만 5천 원 있잖아요. 여기 왔잖아요, 6만 원대. 여기 사서 마이너스 35% 빠졌으니까 이게 피보나치 수열처럼 시세 형성 원리는 자기는 이치입니다. 사람이 심리이기 때문에 빠져요. 모든 시세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 만약에 30억 갑니다. 그럼 무조건 35% 빠집니다. 그러면 35% 33은 한 10억은 빠지 20억까지 내려와야 부동산 사야 되는 거죠. 추세가 하락되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값도 그렇고 채소값도 마찬가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평가돼 있을 때는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주식은 마이너스 60% 빠지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만 60% 빠지면 얼마예요? 4만 원, 40%. 그러면 4만 원대 와야 되는 거죠. 5만 원. 당연히 4만 원대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조정 확실히 들어갔으니까요.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로봇스타는 휴머노이드보다 공장에 자동화 들어간 로봇인데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큰 기도 아니에요. 그죠? 이 로보티즈, 액추에이터인 로보티즈도 빠지고 있는데, 조정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LG가 하더라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2차전지 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10% 비중 적으니까 만약에 4만원대 가면, 5만 원 깨져서 4만 원에서 5만 원 오면 그때 10% 추가한다면 8만 원이니까 단가 6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도는 언제든지 회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 20만 원대는 갈 걸로 보입니다. 이 로봇주는 정말 현재 작년의 고점, 올해 고점에 거기서 100%로는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로봇 시대가 오니까 29년도에 제가 항상 2029년도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개화가 됩니다. 개화되니까 그러면 2028년도에 현대차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거기서도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3만 대 정도 양산이 들어가죠. 그러면 28년도, 29년도 이 로봇 시대가 확실히 오겠구나. 그럼 그때를 보고 내가 투자를 하면 괜찮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만약에 테마가 있으면 본전 가면 그때도 팔면 되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8만 대 다시 올라간다면 이 주식은 도위를 10만 대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조정 중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계속 빨리 수익 내고 본전해야지. 그러면 지금은 이미 모든 게 하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로봇주 아니고는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도 기대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할 때 만약에 손절하고 싶으면 내가 다 상단가가 아니라 한 8만 4천 원, 8만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8만 정도 가서 손절을 생각하신다면 반등할 때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 비중을 팔고 다시 나중에 한다든지 오히려 이 주식은 로봇 이제
박스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돌파해야만 추세가 다시 9만 원 이상 가야만 이제 저 위로 10만 8천 돌파하고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 뭐 로봇 ETF도 관련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게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고점이라는 거죠. 반드시 조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 4만 원대 가서 물 타시고요. 지금은 많이 기술적 반등을 팔만하면 그때는 손절했다가 다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상단에는 반도체 투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급등이죠. 삼성전자는 6% 급등하면서 20만 전자 회복이 됐습니다. 현재는 20만 6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5%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100만 닉스 회복이 됐죠. 101만 8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한데요. 4.4% 오르면서 현재는 14만 7,200원입니다. 자, 그리고 3위에 랭크된 종목을 보면 최근에 원전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무려 26% 급등을 시키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만 거의 주가 4배 수준으로 올립니다. 현재는 15,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킹 5가 신성 ENG입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요즘에 핫한 키워드 다 품고 있고요. 거기다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중징계 소식과 함께 업비트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썼고 오늘도 급등을 해주다가 지금은 윗골이 좀 길게 달리죠. 현재 소폭의 상승권 2,930원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신성 ENG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신성 ENG가 어제 상한가 쓰고 오늘도 좀 달려가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계속 뒷심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신성 ENG의 전망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어저께 상한가 가서 기대가 컸는데요. 그래도 실리고 지금 이 종목은 지금도 사도 안전한 구간이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해서 상한가 갔다고 이렇게 빠지니까 겁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 종목은 그동안 이게 이익을 거의 못 냈거든요. 보시면 컨센서스 보면 작년에 19억, 50억, 74 영업이익. 그 전에 22년도 210억 이렇게 내다가 이제 못 낸 거예요. 신성 ENG 하는 게 클린룸이죠. 클린룸하고 그다음에 공조 시스템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클린룸을 하니까 무슨 디스플레이라든지 공장, 반도체 공장, 2차 전지 공장 이런 게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는 이 공정 시스템이 단계별 공정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새로 업황이 좋아서 반도체 같은 반도체 업황이 좋으니까 지금 메모리 좋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장비가 들어가요. 지금 이제 뭐 삼성의 제5 공장도 이제 본격적 장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공정 장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클린룸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클린룸이 이렇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지금 앞으로 공급 부족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클린룸도 공급 부족해서 공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냥 뭐 계획한도 다 쉽게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클린룸 하는 업체도 많지 않고요. 또 클린룸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룸도 만드는 기업들이 급격한 수혜를 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 뭐 2차 전지 마찬가지 다른데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쪽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클린룸이 없어서 공장을 정설 속도가 늦어지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올해부터 모멘텀으로 반영된다. 자, 과거에 21년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IT가 부족해서 엄청 많이 생겼죠.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게 아주 좋았잖아요. 그럼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막 생산해내야 되는데 냉장고 세탁부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부터 가정까지도. 그래서 이 클린룸이 아주 중요한데 그때 많이 들어가면서 실적을 잘 냈습니다. 7천억 막 이렇게 내다가 6천억 이렇게 내다가 이익도 200억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반도체 경기에 우리나라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좋아져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그 관련된 클린룸도 없어서 공장을 짓는데 속도가 지연된다. 그렇게 분석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익이 증가된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이익도 돌파할 거 내년에 보이고요. 매출도 마찬가지. 그러면 당연히 과거의 고점은 다 돌파하겠죠? 사상 고점은 다 돌파하겠죠? 사상 고점 얼마입니까? 보시면 11,900원입니다. 11,900원. 당연히 11,900원도 돌파한다고 보고 주식을 장기 투자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99년도니까 저 IT 버블 시대니까 이거 빼고, 그럼 여기가 얼마요? 여기가 8,962원이고요. 8,700원이죠. 당연히 8,000원도 돌파하는 거죠. 지금 이제 4,000원, 3,000원이니까 8,000원이니까 3배네. 주식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분석해야만 이 고점 예측이 돼. 단기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이니까 4,000원, 3,800원이나 4,000원입니다. 근데 매물대가 월봉을 보면 여기서 3,300원 있으니까 3,300원에서 4,000원 사이는 매물이 많아요. 근데 거래가 아직은 적지만 여기 거래 실리고 나서 못 갔잖아요. 그럼 지금 거래가 이번 달에 실려야 되겠죠? 그럼 뭐 상한가도 어제 갔잖아요?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월봉 기준은 거래가 실리겠죠. 이렇게. 연봉 보더라도 거래가 이렇게 오래 실릴 겁니다. 이렇게. 실리고 나서 월봉도 지금 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실리죠. 여기부터. 여기 4,400원까지 있는데요. 여기 실리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여기 지금 매물대 도달해서 이것을 조정받고 다시 2차적인 상승할 때 돌파하면 거래가 실리면 이것은 8,000원 정도, 7,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이제는 컬린룸도 대세에 반도체 대세에 합류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대세. 이렇게 보시고, 갖고 있는 분들은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도 눌림목권 사도 상관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ENG 단기적 급등이 나온 종목이긴 합니다만 멀리 보게 됐을 때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이겠네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네. 있죠, 태양광 있죠. 거기다가 오늘 뭐 또 급등의 재료까지 나오기도 했으니까 이 종목 관심 있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네. 봄볕이 좀 들고 있다라는 맞아요. 분위기 좀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놀란 게 이 시점에서 여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정말 신기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우리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딱 네. 정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는 편인데 아주 이 신성 ENG에 대한 비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메타몽님 오셨는데요. 이 삼성전자 아하. 더 들고 가야 하나 줄여야 하나 고민되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무한정 갈 것 같은 그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시장이 주춤하게 되니까 아주 순식간에 빼버리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급등하다가도 또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할까죠. 그쵸. 예, 그 불안감이 함께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카야만님께서는 3.89 더 실적 좋은 회사 있으면 또 파셔도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요? 근데 삼성전자보다 실적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골드헤드님 주도주만 가는 장 하셨는데 이래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죠. 그리고 제가 지금 창호 앵커에게 좀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요? 별빛의 속삭이님께서 예. 대우건설 4,000원에 사서 8,000원에 팔았더니 막 가버리네요 하고 나서 와. 밑에 멘트 있죠? 아이. 이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왜? 굿. 아니 근데 내가 이거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잘할 것 같아서 목소리가. 그래요. 별빛님께서 해주신 얘기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이거를 성대모사를 제가 시키면 아이고 당할 배야. 줄은. 저는 못하거든요. 그래요. 나르샤님 오셨고요. 네. 순간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가는 그림이지 약간 아찔했습니다. 네. 카야마 식빵님께서 안 돼! 창호잉이 상전 언급했다 하셨는데 언급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복종이님. 우리 앙드레 저승사자님께서 원래 단호해서 갖고 가라고 하면 놀랄 수밖에요.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번에는 소울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텔리안테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11만 8,300원 평단가고요. 15% 계속 보유해도 될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전히 수익권을 좀 보고 계시긴 합니다만 14만 9,400원쯤 지금 평단가 높이고 나서 쭉쭉쭉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다른 분들도 좀 질문 남겨주고 계신데 이 종목 목표치를 어느 정도 바라보는 게 좋을지 이쯤에서 만족하고 빠져나와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재는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뭐 우주 플랫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신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리고 스페이스X 는 내년에 이제 올해 상장하고 나서 이제 우주 궤도의 데이터 센터도 앞으로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저궤도 위성 쪽에서 뭐 직접 핸드폰으로 연결하는 소신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안테나 이런 기술들이 아주 필요하고 필터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인텔리안테크는 특히 군사 해상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위성용 이런 쪽에 글로벌 1등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우주 시대의 수혜주라서 위성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많이 이렇게 한 4배 정도 올랐네. 많이 올랐죠. 과거부터 보시면 5배씩 올랐는데요. 올라와서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많이 오른 주식을 사게 되면 항상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수익 났다가 내려가면 본전에 깔지 아니면 이익 나서 멀지 아니면 손절선 어디 가서 손절을 하고 다시 할지 만약에 막연히 있으면 또 제자리 실적이 안 나오면 제자리가 나오면 올해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잘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면 14만 9천 이렇게 가서 시가총액 1조 5천억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 이 통신 쪽이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통신 좋은데 그러면 시장보다 지금 주가가 그동안 못 갔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갔어요, 올해. 그러면 이미 단기에 와서 이미 이것도, 적정 주가에 다 반영된 거야. 그럼 1조 5천원 갔으니까 한 30배 본다면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면 30배잖아요? 내년에 한 500억 정도 영업이 나올 걸로 보여요. 내년 2027년도 예상 실적이 30배로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3, 4만 원대는, 여기서는 반영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5만 원 내에 사면 이렇게 100%는 기대되니까. 그래서 미리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수익 중이죠. 11만 원 샀다니까. 수익 중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것도 아주 위험한 구간에 산 거죠. 여기서 주식을 11만 원대 사시면 봐봐 10%밖에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10% 먹으려고 20% 먹어 주식 하다 보면 허송세월이 된다. 그냥 100% 이상 가지 않을 주식 같으면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럼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거 항상 시작할 때. 그래야 100% 나오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주봉상도 그렇고요. 이미 고점이 스토캐스틱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건 추세 반전을 얘기합니다. 약세 다이버전스로 주가는 올라가는데 스토캐스틱 낮아지잖아요. 이건 좀 약세 다이버전스죠. 이건 하락 전환이 됩니다. 주로.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2만 정도 보면 되겠네. 12만 정도로 손절가 드리고 12만 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금 요 12평선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 달까지 여기 다음 달에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오면 한 뜰 때 돌파 못하면 14만 돌파 못하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추세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물론 스페이스X라는 게 올해 6월이나 7월에 상장될 걸 보여. 그때까지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때까지 이용해서 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2만 원 손절가가 중요하다. 그다음 목표가 13만 8천 원 드리겠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비중을 일부 정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그리고 종목들 얘기 많이 나오네요. 야옹이 날다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카야마님께서 네. 토마토의 앵커, 여자 앵커분들을 나열을 해주셨어요. 예지, 윤지, 수지, 그 3G의 보라맨까지. 그런데 카야님은 네. 예지행이 최애인데? 그래요? 그쪽 가장 먼저 인사를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 주셨군요. 자, 행복 로즈마리님 오셨는데요. 오늘 두 분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저도 아름다울 수 있군요. 근데 뭔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참 로즈마리님 정말
안목이 있으셔요. 아니, 뭔가 예. 저보다 애교도 있게 생기신 것 같고 조금 제가? 더 귀여우신 것 같고 제가 애교 있는 편 네, 아니잖아요. 조금 애교 있게 생기셨어요. 무슨 귀엽게 말이야. 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걸 시키죠. 자, 그리고 나리샤님, 네. KC텍 반도체고요. KC텍. 신혜숙님의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조선까지. 확실히 요즘에 좀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요청이 또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르리님께서 예. 안녕하세요라고 지금 올려주셨는데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네. 모르리라는 닉네임이 나는 그 종목 잘 모르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리 근데 이게 이런 재밌죠? 느낌인가요? 모른다는 걸 선언적으로 나는 나는 모를 몰라. 테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네. 발라리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날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르리는 멋지다는 멋진. 이야기 칭찬 감사드리고요. 소울님 인텔리아테크 진단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예원님의 종목 한번 볼까요? 카카오입니다. 52,500원에 10%고요. 제자리 걸음만 하는디 매도해야 할지 오지도 가지도 못하겠어요. 카카오와 네이버 아유. 정말 매일같이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카카오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시는데요. 카카오 과연 이대로 갖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네, 뭐 비중 10%고 카카오가 지금 상반기는 네이버도 수혜가 안 돼서 못 가고 하반기에는 좋을 거라 저도 하반기는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시세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장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못 갔죠. 계속. 실제로는 2월 달부터 강하게 랠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네이버 카카오 이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모멘텀이 없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래서 미국도 못 가, 우리나라도 못 가고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서도 뭐 메타 플랫폼사라든지 이런 플랫폼 주식들은 하반기에 유망주라서 올해 2종목 해줬고요. 상반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도 알파벳 요 2개를 해줬는데 요거만 마이크론만 가고 있잖아요. 국내도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올라온 건 맞지만 요 플랫폼 주식이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 주식들이 지금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수익 낸데 이런데 실제로는 카카오도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한 30% 정도 증가될 거 내년도 30% 증가될 거 보여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은 매출 성장보다도 이익 성장이 중요한 건데요. 그 이익 성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식은 못 가요. 소외된 거죠. 근데 길게 투자를 보시면 한 단계 레벨업이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지금 한 8개월째 이렇게 지금 못 가요. 그래서 이게 한 두 달 정도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 5월달 이후부터 6월이나 하반기에 이제 위로 가지 않을까. 지금은 여기에 바로 여기가 급락했으니까 주로 이렇게 됐을 때 급락하고 다시 62,000원, 65,000원 안착하면 그때부터 랠리가 될 걸로 보여요. 아직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특별한 이제 국내나 해외나 이 플랫폼 모멘텀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 가격이니까 10%는 비중도 높지 않고요. 추가적인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도 되고 길게 장기적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저도 요거는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장기 투자로 그렇게 한 3년, 28년도까지, 27년도 내년까지는 보유한다면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결국은 가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AI, AI, 반도체 추론 서비스 들어가면서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서비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확실히 좋고 모멘텀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반기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확실히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가 나오니까 공감해 주시는 채팅창에도 분들도. 그래요. 네. 카야마 씨방이 특히 소브레인 AI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리사수 네버 온다고 좀 관련해 있는데 영 아니네 하면서 그리고 화이팅 가자님, 비 오는 날 파전 드시는 분 누굽니까? 맛있겠어요. 누구예요? 자, 일단은 채팅창을 더 읽고 싶은데,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군요. 네. 오늘 전반부 도와주신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원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왔습니다.
카야마시빠님, 윤지행, 버터빵 드셨어요? 뭔가- 버터떡 말씀하시는 거죠? 버터떡? 요새 좀 유행하던데요? 드셔보셨어요? 트렌드 전혀 모르는 사람. 네. 버터떡 모르네요. 잘 몰라요, 사실. 그 두촌쿤 알아요? 두쫑쿤 알죠? 그 다음 뭔데요? 버터떡? 봄동 비빔밥이었잖아요. 저 그거 안 먹어봤어요. 트렌드 너무 몰라서 트렌드에 얘기가 안 뒤쳐져 되네요. 있는데? 자, 그 두촌쿠에서 봄동 비빔밥으로 그리고 버터떡으로 최근에 옮겨왔죠. 맛있어요? 버터떡 그냥 저는 어디서 그냥 먹어봤던 저냥? 맛. 근데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맛은 두촌쿠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사실 저는 뭐 빵 종류를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지금 배도 고프고요. 비빔밥 동래 먹고 싶네요. 파전 먹고 싶습니다. 전 파전 먹고 싶습니다. 아니 파전 누가 드신 거예요? 아까 와. 산골향님이셨던 예. 것 같은데 뒷산에서 뭐 파를 직접 네. 캐셔가지고 우와. 텃밭에서 그래요? 쪽파 한 줌을 얼른 뽑아다가 파전을 부치고 있대요. 그래요. 이 배고픈 시간에 파전 얘기 들으니까 참 오늘 예. 비도 내리고 참 끌립니다. 자, 그리고 예원님. 아유, 최병원 전문가께 진단받다니 연예인한테 사인받은 듯이 가슴이 쿵쿵거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야호 하셨는데 참 우리 소녀 같은 우리 예원님. 야호.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지팡이님, PMT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설이 담은 온누리님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 그리고 카야마 시빠님. 왜요? 맞아요. 저도 이거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 원래 봄동 비빔밥이 유행했던 게 네. 예전에 강호동 씨가 1박 2일에서 그 먹었던 그게 갑자기 요즘에 화제가 되면서 유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때 강호동 씨가 먹었던 그 봄동 비빔밥에 봄동이 아니고 얼갈이 배추였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거든요. 그래, 정확히 트렌드를 확실히 알고 계시네요. 카야마님께서는. 아직까지 지금 밥을 안 먹어가지고 네. 너무 배가 고파요. 먹는 얘기 그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모시고 네. 후반부 종목 진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봐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요청 많이 전해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바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을 한번 쓱 네,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ESR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한번 네. 채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또 워낙 유가가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원전 종목들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범한 퓨얼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300원에 10%를 보유하고 계시고 35,300원 그리고 10% 보유하고 계신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올라가는 것 같으면 또 내려오고 반복이 그렇죠. 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범한 퓨얼셀은 퓨얼셀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용 수소 연료전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잠수함 그 수주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주가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나다 쪽에 잠수함 12척 그 발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지금 입찰을 했고요. 예, 그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이제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 봐야 되겠고 뭐 실적은 뭐 볼 게 없어요, 별로.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뭐 수주가 유력하다라든가 뭐 수주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뭐 주가가 한번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한국은 좀 배제됐다 이러면은 주가는 또 당연히 이제 한 2만 원대까지 또 내려올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 같으면은 그 기사를 계속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진행된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뭐 제시를 했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하고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를 구축해 주겠다. 뭐 이런 걸로 더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는 12척을 독일과 우리나라가
반반씩 6척씩 또 수주하는 건 뭐 그런 것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죠. 결정은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나 돼야지 가능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주가가 왔다 갔다 뭐 할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걸 기대하시면서 만약에 들어가신 거라면은 그러면은 그거 발표 나올 때까지는 가지고 계셔야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배팅을 하신 거니까 안 되면은 손절 각오하고 들고 계시는 거고요. 얼마까지 갈 거냐가 아니라 이제 그때 그 수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그거를 보면 들어간 거 아니고 그냥 뭐 차트 보고 들어갔다 그러시면은 뭐 살짝 반등 나올 때 35,000원 부근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 차트 보고 들어가신 것 같으면은 27,500원 마지노선도 지키셔야 돼요. 네,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이런 거는 아마도 이제 그 잠수함 수주가 실제로 됐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걸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걸 그 모멘텀으로 해서 들어가셨느냐, 잠수함권으로 들어가셨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차트 보고 들어가셨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던 범한 퓨얼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뭔가 수주를 좀 보고 들어가셨다면 그때까지 일단 한번 버텨보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대안도 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두 가지에 맞춰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범한 퓨얼셀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채팅창을 다시 보도록 하죠. QKRW님 오셨는데요. 가요계는 NS윤지, 패럴림픽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의 김윤지, 토마토TV에는 이윤지. 반갑습니다. 와, 이 정도의 인물과 제가 같이 나란히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영광스럽죠? 게 정말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왜요? 표정 아주 활짝 웃고 있었는데. 막 입을 네. 꽉 깨무시네. 전혀 아닙니다. 네. 자, 별빛님께서 후리지아님 찾고 계시는데요. 아까 자리를 잘 채워주셨는데 네.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 이게 궁금해요. 일체 유심조님께서 예. LVMC 홀딩스 MBTI 극 I네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요? LVMC 홀딩스가 지금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움직이나? 얘기인가요? LVMC 홀딩스. 잘 가는데? 근데 지금까지 주가가 그동안 많이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에도 MBTI가 부여가 되네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부터 제주반도체, 테크윙, 확실히 반도체 많이 들어오고 네. 있고요. 그리고 DOUIA DKA님, JI테크 이 종목도 여러 번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봐주실지 한번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나빈님의 종목인데요. 와, 여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화장품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달바글로벌입니다. 자, 달바글로벌 매수 가격 16만 612원이고요. 비중은 4%입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이 가격이면 아마 매수하신 지도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정확한 시기를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 가격에 걸쳐 있었던 게 꽤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자, 목표가가 얼마가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16만 원이 약간 안 되는 수준인데요. 달바글로벌의 미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달바글로벌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화장품 종목들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종목을 3개를 말씀드립니다. 달바글로벌도 말씀드리고 또 실리콘투도 말씀을 드리죠. 그 달바글로벌 실리콘투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고 그 타픽으로 말씀드리는 게 APR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APR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근데 뭐 이제 그 달바글로벌도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당연히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좀 잘 일어나고 있고 특히 지금 오프라인 쪽에 미국하고 유럽하고 오프라인 쪽에 그 매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지금 그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빠지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근데 올해 12개월 선행 PER, 올해 매출로 지금 따져보면은 15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15배면은 절대 비싼 그 PER이 아니죠. 따라서 이제 시기가 되면 달바글로벌 또 실리콘2도 다 올라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달 중순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될 거고요. 아마 달바글로벌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뭐 20만 원이나 22만 원 이 정도가 이제 아마 목표가가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4%를 가지고 계시네요. 예, 뭐 4%면은 그냥 뭐 한 10% 채우셔가지고요. 예, 뭐 1차 2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기분 좋으면은 2차 22만 원까지도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보유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기상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나 전망은 화창합니다만 증권가의 상향 리포트 개수가 이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에너지와 소재,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까지 1개 내지 2개 정도만 상향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이런 가운데 건강관리와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하향 리포트가 살짝 섞여 있죠. 특징적인 건 IT에서는 하향 리포트가 한 가지 있지만 상향 리포트가 4개가 나오면서 여전히 IT의 전망은 상승 쪽이 더 많다는 겁니다. 화창한 날씨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 3가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역시 우리 시장의 대표주 삼성전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입니다. 2026년의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244조 원으로 또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D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 ASP의 인상률도 더 상향하게 됐다는 분석인데,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그록3 LPU의 수주에 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의 목표 주가 삼성전자 27만 5천 원이었고요. 목표가 3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역시나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이 좋습니다. 두산 테스나가 올라와 있는데요. 흥국증권의 분석입니다. 모바일 쪽에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오토 그리고 AI로 그 부진을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AI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쪽의 목표 주가 정말 크게 올렸습니다. 종전의 목표 주가는 5만 원이었는데요. 무려 2배를 올려내면서 목표가 10만 원으로 상향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2차 전지입니다. WCP 볼까요? KB증권의 분석입니다. ESS에 주목을 하고 있죠. ESS양 분리막으로 아주 앞으로는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역시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는 모습, 종전에 11,000원부터 2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한 종목 살펴볼 텐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목표가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죠. 자, 전문가님, 삼성전자 다시 20만 전자로 회복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전망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삼성전자는 이제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까지도 매수 의견 드렸고, 제 의견은 오늘도, 돈 있으면 살 종목 중에 우선순위 1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만약 꺾인다면은 시장 자체가 꺾이는 거고요. 예, 근데 다행히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 전망치가 이 전쟁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받는 와중에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32만 원으로, 지난번까지 29만 원이었는데 32만 원으로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노무라 증권 같으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증권사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거의 저승사자급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만하면은 리포트 나오는 증권사로 굉장히 유명한 증권사입니다. 근데 그 증권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목표가를 더 올린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 또 거기에 대한 가시성 같은 것들이 너무 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노무라 증권이 32만 원 냈으면은 저는 뭐 32만 원 더 넘어서 또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뭐 드리고 했는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뭐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 이런 것들은 계속 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내러티브도 상당히 좋죠. 이번에 뭐 GTC에서 젠슨왕이 LPU를 삼성전자에서 또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할 거다. LPU는 이제 앞으로 추론 그 시장에서 지금까지 GPU는 이제 학습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 칩이었다면은 LPU는 앞으로 추론 시장에서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텐데 그걸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은 소식들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에 대한 전망 어저께 굉장히 좋아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어제 또 신고가 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올 텐데 잘 나올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다음 분기 전망도 당연히 이제 시장 전망보다는 높게 또 서프라이즈 전망을 내놓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또 하나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겠죠.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갈 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간다 계속 그렇게 또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질 때 전쟁 때문에 가격 빠진 거 외에는 다른 실적 모멘텀은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래서 매수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중에 또 삼성전자가 또 뭐 한 23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또 대형주 장세가 또 한바탕 올 겁니다. 그럼 또 그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간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구간이 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반도체 쪽은 어쨌든 비중을 보태에 넣어 놓으셔야 되겠고, 삼성전자가 살아있는 한 또 우리 장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꺾이시면 안 되고, 이번에 그 미국 이란발 그 전쟁 건은 물론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이라는 건 늘 전쟁이 안 끝났다고 반등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적응하기 마련이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다시 또 우상향 어떤 흐름을 타진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요. 특히 이쪽 반도체, 삼성전자 주도 섹터로서의 반도체 포트에 꼭 담으셔야 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삼성전자 지금 무서워서 만약에 또 빠지는 구간에서 못 샀다면은 지금부터 모아가는 관점에서라도 반도체는 꼭 포트에 편입을 하셔야 된다. 삼성전자가 살아있는 한 우리 시장에 꼭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의 뷰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아주 확고한 의견을 전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도 참고를 해보시죠.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전이 없더라도 이 우리 시장에 꼭지가 없을 정도로 삼전이 좋다면 우리 시장도 좋다는 거니까 모든 투자자분들이 좀 환호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자, 일체유심조님. 왜요? 삼성전자 17만 원 한 번만 더 와주면 안 되겠니? 안 되겠니? 그래요. 우리 모두가 아니죠. 모두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바라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소외되신 분들,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좀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있네요. 네. 위에 골드핸드님께서 삼성전자를 17만 원에 재매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야수심장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수익이 나니까 다시 왔으면 이런 얘기 하시나 봅니다. 그렇죠. 사실 그 한참 떨어질 때는 이게 우리가 떨어지면 잡아야지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실제 떨어지면 잘 안 잡힙니다, 이게. 근데 골드핸드님이 대단하신 게 원단가가 62,000원? 그러면 야수의 심장이 가능하겠네요. 네. 이미 갖고 있는 비중이 62,000원에 많이 있으면 아주 그래요. 아무튼 골드핸드님이 그래서 지난해부터 수익이 좋으신 모양입니다. 메타봉님은 15만 원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이렇게 삼성전자 아랫방향에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참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약간 엇갈림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심심님께서 JNTC 유리기판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반도체 말고요. 2차 전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같은 종목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처음에는 성은홍님께서, 홍승은님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46,000원에 갖고 계시고요. 10% 비중입니다. 그리고 송영민님이 43,000원에, 어이구. 비중이 60%입니다. 네. 와, 비중이 너무 많은데요. 현재는 4만 원이 약간 안 되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만 원대를 갔다가 다시 또 밀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2차 전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 한 분은 그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나왔던 고점 부분까지는 반등들이 다 나올 거예요. 시장 반등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다 반등들이 나올 거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뭐 지난번에 이제 뭐 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이제 뭐 상한가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분기 흑자지 올해 전체로 보면은 올해까지는 어쨌든 적자 기조를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아마 이제 연간으로 봤을 적에 흑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보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 대한 흑자 전환 기대가 있다면은 상반기 또 어쩌면 한 9월, 10월까지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10월 넘어서부터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반등은 한 45,000, 46,000원까지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비중을 근데 너무 높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비중 줄이든지 아니면 한번 좀 매도를 하시고 빠지면 다시 잡든지 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중기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좀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중기 투자라 그러면은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1년 이상 들고 있으실 분들은 보유가 가능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또 올라가게 되면은 뭐 7만 원, 8만 원까지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 보유는 가능하되, 단지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중이 좀 너무 많으면은 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은 한 1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46,000원이면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올 거고, 이 정도 흔들림에 조금 그렇게 막 불안하고 그러실 분 같으면은 사실은 45,000원, 6,000원 올라오면은 일단 파셔야 돼요. 나는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흔들리면은 그냥 어차피 뭐 한 1, 2년 갖고 있을 건데 하면서 좀 의연하게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정하시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46,000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다행히 매수하신 가격들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비중 조절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아자아자님께서 뒤늦게 좀 올려주셨는데 이 68,000원에 어이구. 4년째 또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좀 상담해 주셨던 내용 참고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몽님, 네이버도 카카오도 앞서 저희가 봐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또 엔터 주주분들은 참 요즘에 힘들지 않을까. 힘들듯이라고. 예. 그래요. 정말 가는 종목은 급등도 이런 급등이 없을 그쵸. 정도로 올라가는데 소외되는 종목들은 정말 철저히 좀 소외가 많이 됩니다. 네, 저도 요새 최근에 뭐 예능을 보다가 느낀 건데 막 코스피 6천, 7천 갈 때도 생각보다 주변에 수익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보다 여전히 좀 손실권역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도 그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 많이 그런 게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아직도 손실이라는 맞아요. 이야기였죠. 자, 그리고 YYM님 오셨는데요. 삼성전자 또 얘기가 나오네요. 18만 9천 원 갭 메꾸러 오면 더 삽시다라고 다들 삼성전자의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네. 많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조이 엄마님께서는 유리기판 오늘 왜 이렇게 네. 빠지나요? 피롭틱스 내 수익 돌리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건 님도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인데,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향해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오은수님
김은혜님께서 좀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HVM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1부에서도 인텔리안 테크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네. 이번에도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 한 가지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거의 아까 종목이랑 차트상 흐름이 비슷해요. 최근에 고점만 들고 네. 며칠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낙폭이 좀 크네요. 7% 현재 낙폭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평단가가 98,000원에 와, 이거 너무 높은 가격인데요. 5%입니다. 지금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좀 평단가를 낮추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전망 짚어주시죠. 예, HVM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이제 금속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용 금속, 디스플레이용 금속 제조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주항공 쪽, 또 방산 쪽과 관련된 금속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스페이스X 상장권 때문에 움직인다 봐야 되겠죠. 근데 벌써 그 모멘텀은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지난 12월 달만 해도 가격이 12월 초에 2만 원 살짝 위였는데 지금 얼마냐면은 근한 12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한 4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한 4배 올라왔으면은 이젠 차익 매물이 좀 나올 때가 됐고 물론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 올해 거의 될 걸로 다들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얘기 나오면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막 2배, 3배 더 간다? 그렇게 또 보기에도 또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좀 상장권이 좀 어느 정도 확실히 될 때까지는 좀 왔다 갔다 좀 빠졌다 또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폭이 좀 큰 박스권을 달리지 않을까. 보통 이제 그렇게 애들 움직이니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잡아도 한 7만 원대에서 잡았다 그러면은 좀 들고 있어 볼 만한데 지금은 좀 너무 거의 꼭지 부근인 것 같아서 들고 있기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음봉을 좀 길게 내고 있는데 오늘 지금 저점 자리가 한 11선 부근인 것 같아요. 11선 깨지면은 또 한 21선까지는 쉽게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지금 95,400원이니까 95,000원 정도 깨지면은 일단 좀 빠져나오셨다가 한 8만 원대 61선 정도까지 빠지면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면은 어떨까 싶은데 단지 이제 이런 종목들은 미리 지금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요 근래 전쟁 때문에 좀 안 좋았죠. 그 안 좋은 구간에서 이 종목들이 상방으로 잡아 올려졌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할 어떤 대안이 없을 적에 이런 테마주들이 잡아 올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시장이 가령 이제 오늘도 삼성전자 좋아서 올라가는데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매기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매기가 빠지고 또 주저앉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는 상장 얘기 나올 때까지 들고 있겠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95,000원 깨지면은 나온다. 올라가도 11만 원대 정도에서는 일단 단기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박스권은 7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7만 원까지 빠지면은 좀 들어가서 또 단기 매매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95,000원 마지노선 위쪽으로 11만 원 목표가 이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탑5 리스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고가 리스트가 다소 좀 모여 있습니다. 우리기술, HPSP, 알지노믹스까지 지금 신고가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종목 중에 파란불을 켠 유일한 종목은 지금 메지온인데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대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지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원전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이 종목처럼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종목은 유일합니다. 연봉 차트로 봤을 때 우리 기술 무려 700% 넘게 오른 상황이고요. 3월달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70% 넘게 월봉상으로도 상승 흐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신고가 영역 속에 위치를 하고 있고 HPSP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강력 순매수가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까지 5거래 연속 기관들이 강력하게 사들이게 되면서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효림 로봇 오늘 로봇 종목들의 반등과 함께 10%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5%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4월 17일부터 AACR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간암 치료제, 유전자 치료자와 관련해서 이 구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구간에 5.38% 강세 흐름 보이면서 19만 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알지노믹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좀 바이오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4월 달부터 학회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알지노믹스 4월 달까지 좀 기대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지 이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예,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DNA 편집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편집하는 이제 뭐 크리스프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유전자 가위 기술들은 상당히 많은데, 근데 RNA를 편집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은 지금 세계 유일입니다. 이 회사예요. 알지노믹스입니다. 그래서 RNA 치환 요소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술은 실제로 지금 쓰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겠죠. DNA를 편집하는 기술만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뭐 이제 병이 굉장히 많듯이 이쪽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많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이제 미리 이 회사한테 지금 13억 달러 기술 이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 간암 쪽, 알츠하이머 쪽, 또 망막색소 변경증 이런 쪽을 지금 이 회사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개발 중입니다. 제일 가깝게는 지금 간암 교모세포증이 이제 4월 달에 AACR에서 어쨌든 발표가 될 거고요. 그때 이제 발표가 되면서 또 뭐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그 성과가 좋으니까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얘기 나올 걸로 봐요. 그러면 또 이제 주가가 또 한 차례 또 뭐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때까지는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시고, 물론 이제 그때 발표를 막상 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의 뭐랄까요, 이제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지만은, 저는 알지노믹스는, 중기 투자로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물론 지금 그 공모가에 대비해가지고는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 종목의 특성상, 그런 밸류에이션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전망,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의,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좀 주가 흔들림을 감수하고도 뭐 1, 2년 정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템버거 얘기하는 그 어떤 후보군으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기 투자로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이 있고, 또 일단은 4월 달에 이제 AACR에서 발표하는 건까지는 일단 좀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월달 AACR까지는 일단 들고 가보시고 그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올 수 있지만 이 종목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네. 삼전 닉스 또다시 달리네요라고 해서 봤더니 와, 이 반도체 투톱 끝까지 쉬질 진짜 않습니다. 강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다 장중 고점이라고 네. 봐야 될 텐데, 와, 이거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장중 고점이에요. 5,900 거의 눈앞입니다. 대단한 모습이죠.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예. 오늘 거의 3억
3조? 3조. 예. 3억이면 너무 조금이죠. 네, 너무 근데 예. 와 이렇게 와. 오랜만에 많이 들어오네요. 대단하죠. 그리고 급등 종목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장 화학주들도 좀 가나 봐요. 그리고 소킹님이 WCP 이거 2일 연속 상한가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20% 넘게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반대로 엔캠 같은 종목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칼마 식빵님 옥수수 크림 스프 얘기는 왜 나올까요? 갑자기 크림 스프 얘기 나오니까 또 배고파집니다. 아니 그리고 카야님께서는 계속 창호행이 말하면 지수 밀린다고 여태까지 그런 적이 많았나 봐요. 아, 그렇진 않아요. 괜히 장난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머라카노님 이제 오셨는데요.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정환님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 2차 전지 종목들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뒷번호 1108님께서 펄어비스를 보내주셨네요. 붉은 사막. 그렇죠. 7년 동안 만들어낸 와. 정말 대작이죠. 20일 이틀 남았습니다. 네. 정식 출시까지. 펄어비스의 매수 가격은 76,500원입니다. 높네요. 이거 언제 매수하신 겁니까? 3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76,500원 이거면 지금 한 4년 되신 겁니다. 자, 펄어비스 과연 이틀 안에 저 가격 갈지 이 출시하고 나서 또 변동성이 있을 것 그럴 수 같기도 있죠, 한데요. 네. 자, 그럼 전문가님 펄어비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펄어비스는 이제 붉은 사막은 정말 그 오랫동안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도 있었던 반면에 또 엄청 우리 투자들을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만든 계속 뭐 연기되고 하면서 그랬던 이제 게임인데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일단 그 출시 전에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위시리스트 기준으로 저기 스팀에 위시리스트 기준으로 300만 건 돌파가 이게 한 2주 전 얘기예요. 지금 더 많아졌을 거고요. 올해 이제 뭐 그 판매량도 300만 장에서 500만 최대 500만 장까지 증권사들 내놓고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을 걸로 지금 현재 상황은 반응이 좋아요. 이제 근데 막상 이제 실제로 출시가 됐을 적에 어떻게 될지 이거는 사실 지금 가늠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제 너무 기대치가 컸던 만큼 또 상당히 또 어떤 실망감 같은 것들이 돌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초반에는 실망감이 돌다가 지난번에 아이온2처럼 초반에 실망감이 돌다가 다시 근데 알고 보니까 잘 팔리더라 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주가 흐름을 지금부터는 정말 예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벌써 이제 지난 그 1월 달에 4만 원대 있던 게 지금 7만 원대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이제 그 차익 매물 부담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76,500원이 매수가시면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가지고 계신 건데 30%나 지금 계속 들고 있다가 또 빠져버리면은 5만 원까지만 빠져도 이거 굉장히 또 굉장히 타격이 크죠.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은 일단은 오늘이 18일 이틀 남았는데 기대감만 가지시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하방 변동성을 예상을 하시면서 절반은 일단 매도를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6만 원이 깨지면은 일단 좀 빠져나온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6만 원이 깨지면은 한 5만 원까지는 또 61선까지는 또 금방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마냥 뭐 그 반응이 좋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오히려 더 비중을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 게임주 펄어비스 살펴드렸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봐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는 뭐 계속 좋습니다. 지금 장중 고점 부근인데요. 지금 반도체 투톱이 워낙에 좋은 흐름을 그쵸.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7% 넘게 급등 중이고요.
코스닥이 반면에 약간의 힘이 좀 빠지네요. 1시 45분에 고점이 나왔었고 네. 그 뒤로는 약간 좀 상승폭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한 모습인데요. 아무쪼록 남은 1시간 정도 가량의 시간 현명하게 여러분 대응을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레켓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